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얘기해 준 건데요. 이분이 좀 고급 취미 활동을 하고 계세요. 승마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승마를 배운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말 타는 재미를 느끼고 아주 잘한다고 해요. 뭐, 물론 당연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 승마도 클럽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승마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승마도 같이 다 가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외승이라고 하는데, 뭐 바닷가도 가고, 들판도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같이 이제 동호회 회원들끼리 이제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유독 그렇게 막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대요. 보통 이제 아무래도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 활동이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은 좀 한 40대 초반인데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뭐 제주도를 가자, 뭐 몽골을 가자, 뭐 이런 것도 주도적으로 하고 그러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참 돈을 좀 많이 잘 버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그냥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원래 집안이 부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잠깐 안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대요. 그 사람이 안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안 나오게 된 이유가 요새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대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0만 전자 가냐 마냐라고 얘기한 게 불과 뭐 아주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1년도 안 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4만 전자가 됐어요. 근데 더 괴로운 거는 이제 4만에서 끝나는 거냐가 문제인 거죠. 아래로 더 떨어질 거냐, 아니면 4만에서 계속 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 뭐 4만 전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면 다시 10만 전자가 된다 라고만 하면 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더 나빠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의 국민주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삼성전자를 10만 전자 간다고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큰 기대감을 갖고 신났던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감이 계속 깨지다 보니 이제는 도저히 그런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버리게 된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부동산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미 예전부터 몇 달 전부터 계속 예견했던 일이잖아요. 부동산이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오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과열 현상에 같이 동참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제가 누차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시장이 뭐 제 말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될 거를 제가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로 제 말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 뭐 제가 뭐 제 말대로 됐다고 해서 막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이 결국은 이렇게 지금 잠잠한 상태로 있다 보면 사실 또 저는 이제 부동산을 강의하고 부동산을 또 투자 자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우울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울해요. 부동산이 막 올라야 막 힘도 나고 막 흥분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때는 그냥 좋게 말하면 차분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우울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상황이 제가 뭐 원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조종기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또 얘기를 했던 거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이미 오래전에 세팅해 놨던 사람들, 오래라고 해서 무슨 뭐 10년, 20년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불과 한 5, 6년, 7, 8년 정도만이라도 부동산을 세팅해 놨던 사람들은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여유로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요. 왜 그래요? 그거는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너무 큰 돈이 들어가고, 부동산은 뭐 평생 몇 번 사고 팔 거야. 별로 사고 팔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막말로 말해서 부동산 갖고 있어 봐야 뭐 그게 뭐 수십억이 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집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채만 아니기만 하더라도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두 채만 되더라도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계속 돈이 나오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 놀랍게 안정적으로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돈이 나오는 것도 무슨 1, 200만 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하 몇천 단위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극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실제로 삶의 모양 자체가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뭐 부동산을 강의하고 부동산을 자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확률적으로 이미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뭐 요 근래 몇 년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런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주식은 맨날 정말 그야말로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부동산은 잠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심지어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도 수두룩한데, 결국 부동산을 세팅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늘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뭔가, 이 둘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바로 성장성에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반드시 성장하는 대상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갈라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뭐 그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몇십 년 전에 샀으면 압구정 아파트보다 더 높은 성장을 했다. 이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설령 그런 과정에서 그런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또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투자 자산의 핵심은 성장이에요.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주식을 볼 때 얘가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해왔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주식이라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부동산도 똑같이 주식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 그럼 미래에도 그렇게 성장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도 이렇게 성장했는데 또 미래에도 성장할 거다라는 걸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예요? 그거는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에도 됐고 미래에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데는 과거에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미래에도 그런 경쟁력이 계속 통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얼마나 어떤 경쟁자들이 얼마나 더 강력한 경쟁자들이 나타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부동산은 어떠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은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쟁력이 있는 애를 어딘가 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얘를 대체하고 얘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나올 건가, 이 생각만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경쟁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이거는 너무 쉬운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또 우리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돼요. 우리보다 더 앞서간 나라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돼요. 좀 더 부동산 문제 같은 것도 좀 해결을 해서 주거 문제도 좀 다 해결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뉴욕 같은 경우 월급보다 임대료가 7배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뉴욕의 도심, 핵심지를 아무리 수십 년이 지나도 대체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투자 자산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도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뉴욕뿐입니까? 런던, 시드니 다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소멸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도 사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땅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의 땅의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다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계, 그런 세상,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인구 밀도 면에서는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나라는 부동산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오르는 부동산 없어야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페인, 시드니, 포르투갈 다 똑같은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결국 핵심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수요는 늘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곳 핵심적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성장성을 보장하고 있는 투자 자산을 내가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뭔가 불확실한 것에 의지하고 불확실한 것을 믿고 베팅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에 기대 보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는 안정적으로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